예. 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표창장 받으신 것도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쨌든 국감 베스트 의원으로 저희들이 좀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표창장 말씀하시는데 네. 표창장 받으면 앞으로 더 잘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자꾸만 오해하시고 하는데 저는 이 정부가 지금 하는 걸 보면 대통령이 아직 이런 이 지경이 되고도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의 의사를 거의 뭐 무시하는 거랑 그렇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 생각은 의원들이 좀 더 다 경쟁해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고 또 지금 정부 하는 걸로 보면은 좀 우리도 좀 더 독하게 좀 더 필사적으로 지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라고 저희들한테 격려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다른 데서 받아들인 느낌은 다 다르신가 봐요. 그래요. 그 무슨 상품권을 부상으로 줬다고 또 그거 갖고 또 막 뭐라 그러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 직원들을 제가 정말 많이 독려했습니다. 글쎄요. 정부 관련한 자료 찾고 하는데 네. 직원들이 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매일 나와서 자료 찾고 정리하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 받자마자 직원들한테 열심히 고생했다. 그래요. 앞으로 이런 거 더 열심히 하도록 당에서도 격려하는 거니까 열심히 좀 더 해달라. 그렇게 직원들한테 한번 이게 좋은 그 명예 아니겠느냐, 그래요, 이게.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직원들 좋습니다. 그 보좌관 비서관들이. 그렇습니다. 좋아하던가요? 그럼요. 그래도 이제 본인들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이렇게 넘어가면은 본인들도 이제 좀 서운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면 뭐 저희가 개인적으로라도 직원들한테 이렇게 좀 뭐 해야 될 그 상황인데 마침 이제 당에서 그렇게 해주길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근데 저 좌파 문재인 청와대는 진짜 이 곽상도 이름 석자만 들어도 아주 지긋지긋할 것 같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곽상도 의원 관련 단독 기사가 한 20건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단독 기사라고 하는 게 어쨌든 자료를 찾아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고 이게 그냥 가짜뉴스처럼 되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발표할 때 비로소 이게 단독 기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언론도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검증이 돼야 언론도 보도를 하지. 그전에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실 이제 아까도 직원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료 확보에 저는 직원들을 굉장히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까지 그 국감 마지막 날까지 저는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결과들이 나오는 거지 그냥 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제가 사실관계 밝히는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노하우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좀 숙달이 돼 있고 여기서 이제 나온 거고. 근데 그래도 의원님이 대충 이제 뭐 법률가시기도 하고 민정수석을 지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흐름이라는 걸 알죠. 어느 대목에 가면 어떤 자료가 있을지도 몰라. 한번 찾아봐. 이렇게는 이제 방향이 정해져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제가 챙겨서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그런데 이번에 사실 이 자료가 우후적 순처럼 나온 건 조국이라는 사람이 워낙 부실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금만 어디에 자료 요청을 조금 한두 개만 하면 자료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분이 관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거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그거 뒤늦게 관리하려고 그래야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뒤늦게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본인이 점검을 하는데 이분은 그런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 데라도 자료 요청을 하면 아무 데라도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분이 또 거짓말로 이거 대응을 한 게 많습니다. 거짓 대응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또 그걸 밝히는 게 또 자료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본래 이제 본인이 스스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자료가 많은 데에다가 또 그 허위 대응하니까 그걸 밝혀주는 기사가 또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달, 석 달 이상 이 자료가 계속 이어져서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이 시기적으로 이게 또 맞아 들어간 게 이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그 지지율이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번도 언론들 간이 특종 경쟁이 없었습니다. 보도 경쟁이.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국발로 기사가 한번 나가고 나서 언론들 간의 경쟁 체제가 취재 경쟁이 처음, 붙었죠. 예, 취재 경쟁이 처음 한번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기자들 간의 특종 경쟁을 하게끔 저희들도 자료를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걸 맞춰서 이렇게 이제 제공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계속 언론사들이 에스컬레이터 되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앞으로 이런 언론사들이 하게 되는 특종 경쟁이 계속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조국 사태 초기에 네. 이제 우리 각상도 의원이 그 조국 딸 조민이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유급을 2번이나 했는데도 6회 연속으로 전액 장학금 받았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밝히면서 이제 폭로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어떻게 착안하신 거예요? 이거는 예. 이제 조국이 여당 의원들한테 이제 자기 의혹 관련되는 거, 뭐 학위 논문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집단에 해명한다고? 해명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서 이 사람은 뭔가 좀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속이 교육입니다. 그 교육이니까 교육 관련되는 부서에 여러 가지 이제 자료 요청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산대 의전원 다니다가 유급했다는 건 저희들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런 내용을 알았는데, 예. 한국일보 쪽에서 조국 딸이 장학금 받았다. 근데 이제 자료 접근이 지금 기자들이 요즘 안 되는가 봅니다. 아하, 예. 그래서 저희들한테 장학금을 얼마나 어느 정도 받았는지 확인 좀 부탁한다는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곧바로 질의하고 답을 받았습니다. 네네. 근데 금요일 날 저희들이 답 받아서 한국일보 쪽에 전달해 줬는데 월요일까지 사실 좀 초조했죠. 이게 대박 날 수도 있는 그런 기사인데 이게 정보가 세면 또 곤란한데 며칠 텀을 이제 둬가지고 있어서 좀 초조했는데 뭐 한국일보에서 보도 나가고 잘 나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보도 언론들 간의 이제 보도 경쟁이 이제 되고 저희들 한국일보가 어떤 매체의 특성이 사실은 좀 여당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여당 쪽에 가까운 성향의 신문에서 조국을 비난하는 기사가 이제 나가니까 다른 이제 여당 쪽 이런 데서도 좀 반향이 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 한국일보하고 저희들이 잘 매치가 됐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일보를 선택한 것도 우리 곽 의원님이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선택했다기보다도 한국일보 쪽에서 자료 요청이 이제 오니까 저희들도 거의 호응해서 빨리 이제 자료 만들어 드린 게. 근데 이렇게 이제 한번 시작이 되면 이제 제보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분들도 다른 의원한테 주면은 이게 잘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되고 또 뭐 이렇게 그냥 덮여지는 경우도 있는데 곽상도 의원한테 주면은 적어도 그러지는 않을 거다 이런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제보가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언론사들하고 협업한 건 솔직히 많습니다. 언론사들이 단독이라고 이제 한 것들의 대부분은 그 본인들이 그 취재를 하다가 안 돼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은 저희들이 그걸 확인해서 그 언론사에다가 줬습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확인한 거는 뭐 따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안배도 좀 하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해당 언론에서 오면은 거기다가만 줬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저희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협조가 계속 되겠죠. 예. 그 과정에서 사실 중요한 게 그 약속 지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다 지켰습니다. 내가 먼저 하고 안 하고 당신들이 보도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면 기다려줘야 그 다음이 또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예, 그게 검사 생활하면서 언론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생활을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 저희들한테 확인 요청이 오는 언론사에다가는 그대로 그 자료는 그대로 드리고. 거기다 우리가 아는 내용 좀 있으면 살도 좀 붙여서 드리고. 그래. 근데 이번에 이제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뭐 정말 그 좌파들의 이중성, 뭐 입만 열면 정의 공정 외치던 이런 자들의 그 위선적인 거를 보고 정말 혀를 찾는데, 이 조국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아니 어떻게 50억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푼돈까지 그냥 정말 갈퀴로 긁듯이 어떻게 이러냐, 사람이. 그런 데 대한 그 환멸 같은 게 많이 생겼어요. 예. 저희들도 그 서울대에다가 이제 급여 복직 신청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인증수석 마치고 이 자료 요청할 때
우리도 설마 뭐 이 정도까지 이렇지는 않겠지. 이제 그래도 하면서 설마 하면서 이제 한번 이제 그래도 확인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보자. 예. 그래서 서울대에다 이제 그 급여를 줬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예. 그 복직 신청에서 이틀인가? 다 받아간 게 나오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분은 그 소소한 돈들도 다 이렇게 그 챙기는 분이구나.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소소한 거지만은 저희들이 다시 이제 다 확인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무슨 자기 다른 뭐 전액장학금 받는 그 상황에서도 이 교수니까 자녀들에 대한 무슨 그 수당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거를 조국은 서울대에서 뭐 정경심은 동양대에서 그것도 다 챙기고. 그러니까 뭐 울산대 동국대 급여 이중으로 받은 거 뭐 복직한 거 이번에 이제 9월달에 다시 또 이제 팩스 복직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소액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그 큰 줄기를 보거나 하면은 생각을 좀 하고 인터벌을 좀 두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분은 적각적각이더라고요. 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시기를 놓친 것도 없고 중복돼 가거나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급하면은 막 인터넷으로도 신청하고 해서 날짜, 시간까지 다 계산해 가면서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대단한 이 돈 문제에 관한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엊그저께 이중 월급이 다시 이제 확인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은 그 자료가 즉각 제출은 됩니까? 안 되죠.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요청하니까 개인정보다 본인이 그 자료 제출에 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처음에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직원들이 이제 꾀를 내서 그러면 그 실명을 그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 울산대 조교수 전체 급여 지급된 내역을 달라 비실명으로. 우리 의원님 비서실 직원들이 의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꾀를 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 40명, 50명 리스트가 쫙 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2000년 3월까지 이제 했거나 5월부터 하거나 뭐 시작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나오지 않습니까? 딱 그 한 사람 양쪽에서 한 사람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중으로. 겹치고 시기가 딱 맞는 그 시기에 끊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씩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이분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이 급여를 이렇게 받았다. 특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자료를 뭐 마지막 날까지 저희들이 국감 마지막 날까지 동국대 자료인가요? 이게 마지막 날 왔을 겁니다. 그것도 끈질기게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낸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노하우 다 지금 말씀하셔도 돼요? 이거는 앞으로 국회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의원들이 이제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런 그 노하우를 좀 공유해야 된다. 이게 뭐 특별히 그 굉장한 뭐 그 비밀이어서 우리만 알고 있거나 뭐 해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렇군요. 이제 다들 이렇게 해서 의정 활동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웬만한 공기업이나 부처 또 그 대기업들한테 있는 그 대관 업무하는 전담 팀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대관 업무하는 팀들 얘기가 그래요. 어느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 왔다 그러면 그거는 대충 여기까지만 보내도 돼.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곽상도 의원실에서 왔다 그러면 있는 거 다 줘. 괜히 다 뭐 끝까지 가면 털리게 돼 있어. 이렇게 그게 있어요. 지난번에 문 대통령 그 외손자 그 외국 갔다고 하는 그 학적 정보 얘기를 했잖아요. 그 문다혜 씨의 아들. 저희들이 그 초등학교, 세금정 초등학교에다가 자료 요청을 할 때 처음에 그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가면서 조금씩 좁혀서 가서 저희들이 자료를 이제 받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한번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 그냥 바로 주기를 기대하면은 그건 좀 곤란한 겁니다. 그쪽도 본인들 그 가리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또 그 변명해야 될 것도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잘 안 주려고 합니다. 그걸 피해가면서 저희들이 피해가면서 자료 요청하고 받아내고 하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일들이 거의 대부분은 보좌관 비서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생들 하셨겠다.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이렇게 평가도 한번 해주고 하면은 또 사기가 올라가니까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원님 그런 자료, 맞으면 자료를 가지고 저 피감기관들하고 싸움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 의원님 검사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까? 도움이 됩니다. 이거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건 조금 더 따라가 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방향을 이제 제가 이제 주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관계 파악하는 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여러 가지 그 수사할 때 이제 익혔던 노하우들 이런 것들도 또 있거든요. 어디 가면 무슨 자료를 찾을 수 있다. 그래요. 어디 가면 무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국회에 이제 오래 보좌관 생활했던 우리 직원들하고 제가 이제 검사 생활하면서 하는 이런 자료들하고 이게 믹스가 되니까 점점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 내년에는 국감 앞두고 이런 특감 같은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국감이 정기국회 들어가서 이제 뭐 9월 말 10월에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실은 사실은 여름 휴가를 거의 다 반납하고 그때부터 국감 준비 작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이상은 국감 준비를 하는데 그때 그 국감 준비 시작 그 무렵에 특히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초선 의원들이 또 대거 들어올 시점이니까 그런 건 진짜 제대로 교육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게 직원들 특히 이제 보좌관들 비서진들 그 여기에 이제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되고 의원들은 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이제 본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부분 이제 자료 요청을 할 때 결론을 자꾸 결론을 조급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론을 그런데 저쪽에서 잘 줍니까? 안 주죠. 그렇지. 오늘 막 한전에서 전기요금 올린다고 하는 거 이것도 결론은 예전부터 뭐 올릴 것이다 뭐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계속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정보가 이제 나온 거죠. 나오다가 이제는 지금 못 참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전도 스스로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답이 나오는 거를 조급하게 한 번 물어가지고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것 좀 곤란하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 이제 제 식대로 해석하자면요. 그러니까 국감이나 청문회에서 호통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결론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나쁘지, 거짓말했지 이거고 호통을 치지 않고 차분하게 따져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했음을 실토하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제 그 국감장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을 계속 문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한테 사실관계를 묻고 그 답이 나오면은 그 문답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그 상반된 얘기라든가 나오는 거 이거를 이제 하면은 그 장관을 이제 뭐 비난하거나 뭐 하는 이런 자료 쓸 수 있거든요. 그 작년 말인가 온정이 국감에서 그때 이제 조국 그 민정수석 나오고 그때 전 비서실장 나오고 해서 국감한 게 저희들이 우리 당이 이제 졌다고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이제 얘기하셨지만은 저는 그때 자료들이 그 뒤에 지금 그 족쇄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온 답변들 중에 지금 기억나는 게 저 과기부인가 그 국민연금 관련되는 이 자료를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본인이 그 직공무원들 조사하라고 했다고 한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거든요. 이 얘기는 그 특감반 자료들이라든가 공무원 사찰하는 거를 비서실장 선에서 비서실장 선에서까지 결정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그 뒤에 나중에 이제 검찰 수사하거나 이제 그런 거 수사할 수 있거든요. 공무원 핸드폰 감찰한 거 하면은 임종석 실장은 거기 이제 바로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문답이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임종석이 지금 백수니까 그냥 임무는 그냥 갖고 가지만 예. 이게 뭐 이 사람이 뭔가 다시 공직에 예. 나서거나 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럼요. 바로 그 진술이 예. 발목을 딱 예. 잡는 거가 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했던 얘기들도 이제 있거든요. 뭐 특감반 활동을 어떻게 했다 뭐 하는 답변들이 지금 그 유재수에 대한 수사를 동부에서 지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산시 경제부시장.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그 운영위 국감장에서 운영위 회의장에서 답변한 내용들이 이제 다 족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려서 본인들이 이렇게 하나씩 얘기하고 하게 만든. 저희가 뭐 호통형하고 따지는 형으로 나눈 건 아닌데 저희가 국감 베스트 의원을 쭉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따져 물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의원들이 다수 지금 저희들 기준으로는 베스트 의원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그렇죠. 호통 친다고 해서 이게 답이 나오는 국민들한테 해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하나 묻고 한데 이제 다만 이제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그 자리에서 거짓말이 드러나는 걸 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하고 또 언쟁이 오고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다혜 씨 TF 하면서 문다혜 씨 관련 의혹 제기하고 또 문준영 씨 의혹 제기하고 할 때는 이 사람들로부터 막 고소고발 막 당했잖아요. 당했죠. 이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고소고발 당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조민이가 저를 고소한 게 있죠. 부산대 의전원에 그 성적 유출했다고. 네네. 의전원에 학점 1점 얼마 나온 거 그거 뭐 유출했다고. 또 그래서 그것도 고소 당해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 유출로? 예. 그건 뭐 저희들이 의정 정보 시스템 통해서 공식적으로 부산대에 요구해서 그쪽에서는 그 이름이 비실명으로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온 자료를 저희들이 다른 자료하고 맞춰가지고 뭐 이 사람 성적이구나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 자료에서 했다고 얘기하는데도 뭐 굳이 제가 부산 가서 자료를 찾아낸 거다 뭐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뭐 뒤집어 씌우기까지 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의원님이 고소 고발당한 거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지금 한 10건 정도 되지 않냐 지금. 그 중에 직접 고소 당하면 일단 고발인 조사를 한 다음에는 이제 피고발인 조사를 검찰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검찰에 가서 조사받은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김학의 사건 때 진술서 내라 그래서 김학의 사건 때 진술서 하나 낸 게 그게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지금 저도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저도 지금 잘 모릅니다. 제가 대통령 고소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수사 안 하고 있고 한 것도 김학의 관련돼서 뭐 지난번에 한 그것만 지금 무혐의로 결론을 하나 났고 나머지 건들은 뭐 그 뒤로 아무 말이 없습니다. 패스트 트랙 관련된 거 4건 뭐 또 4건 정도 고발당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 저희들이 그건 뭐 언제 조사받으러 가야 되지 않냐 이제 생각은 합니다만 그 정도. 그건 당대표가 어떤 수사도 받지 말라고 했는데요. 당에서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이게 전체 정기국회 끝나고 어떤 상황이 되면은 뭐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워낙 많은 정보와 또 폭로, 이걸 하셨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일일이 다 하기에는 이제 오늘 시간이 좀, 그렇고요. 제가 이거는 참 황당하다 싶었던 건데, 그게 조국 아들 연세대학교. 이 사람들이 무슨 몇 년치 입시 전형 자료가 통째로 없어졌다는 거를 의원님이 자료 요청한 이후에 자기들이 그런 자료가 있나 찾다가 확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처음에는 연대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며칠 지나서는 또 교육부가 감사 나간 게 있습니다. 7월 달에 감사 나간 때 그때 이제 또 없어진 걸 알았다. 말이 계속 오락가락 이제 바뀌고 있어서 저도 이 연대 쪽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없어졌다는 건지를 저도 지금 모릅니다.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도 저희들로서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찾았다고 하는 것도 나중에는 7월 교육부 감사 때 없어진 걸로 알았다.
이렇게 말을 바꿨고, 그래서 연대 쪽에는 지금도 저희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온 게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래요? 예, 이게 자료 TF인가 자기들이 만들어서 어떻게 이게 없어졌는지 확인하겠다고 이제 답변했는데 이게 아직도 답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CCTV 같은 거 이런 게 그 동양대처럼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쉬운데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의원님이 사실은 대여 투쟁의 선봉장 역할을 그동안 쭉 해오셨는데, 그런데 호통치는 방식이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쭉 따지는 방식으로 해서 궁지로 몰고, 그래서 거짓말을 했음을 실토하고 입증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교육위에 국회 상임위 교육위에 소속돼 있다 그러셔서 이번에 조국 사태에서 조국이가 어떻게 사법 처리 당할지와 별도로 우리 대학에 정말 허술한 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수많은 대학이 서울대, 고려대, 또 단국대, 연세대, 부산대, 또 하여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대학들이 다 문제가 되니까 처음에는 얼버무리다가 자체 조사한다 그러다가 지금은 자료도 안 내놓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 대학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사실 공범이죠. 왜 이제 이러냐면 정유라 사태 때 이대 관계자들이 입시 부정 관련해서 다 구속되거나 그래요. 그때 총장도 그렇고 다 이제 했죠. 이 여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각 대학들이 본인들이 그 입시하고 관련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됐다. 이걸 조사하게 되면은 이 과정에 있는 분들이 전부 지금 다 공범으로 저는 연루돼서 이대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정유라 씨 케이스를 적용하면 그렇게 되겠죠. 거의 그렇게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그 사태 겪으면서 본인들이 다 다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학들이 전부 한통속이 돼서 자료 제출 거부하거나 연세대 같은 경우는 자료까지 다 번nik한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학들의 민낯이 이번에 이제 드러났다. 그런 생각합니다. 입시 부정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장학금도 지금 똑같이 자기들끼리 나눠 먹었지 않습니까? 논문 스펙 품앗이 이건 입시 부정이니까 그렇다 쳐도 장학금도 자기들 간에 다 나눠 먹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야에 있어서 대학들은 이대로는 대학들을 내버려 두기는 어렵지 않느냐. 입시에 대해서 국민들이 입시가 학종 관련된 이 입시들이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시험 쳐서 들어가는 게 더 좋겠다고 하는 이유도 정시 확대하자는 거죠. 그것도 국민들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제일 좋은 대학들이 지금 이런 사태가 났기 때문에 이게 다 좀 알겠습니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 최고 명문으로 떠오른 대학 있잖아요. 동양대학교. 이 동양대학교에 대해서는 이 이사회의 25년치 회의록과 최성해 총장의 모든 학력 관련 자료를 전부 교육부가 와서 다 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탄압을 이미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엄청난 불이익이 받을 것이 분명해 보이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 한국당 차원에서 이거는 정말 막아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어느 언론이 얘기해서 제가 이거 권력형 린치 당한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의 특성이 본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조치가 되거나 하면 굉장히 신속한 보복이 따라옵니다. 제가 대통령 외손자 얘기하고 나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했다고 일주일 내내 고발 예고 하고 기사 주고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서 무슨 인격적인 모독하는 그런 발언까지 하면서까지 했죠. 그다음 지난번에 주광덕 의원 생기부, 한영예고 생기부 했다고 하니까 교육부에서 감사 나갔지 않습니까? 둘 다 감사 다 나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건 감사 나갔죠. 이건 동양대는 이번에 또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 대학을 지금 또 감사 나가고 자료 받고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 정부가 저는 몰락하는 길로 지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짓을 하는 그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교육청의 예. 누구건 예, 예. 이게 다 직권남용죄 아닌가요? 감사할 권한이 있고 뭐 그 자체에 이제 부수적인 문제는 사실 있죠. 생기부가 예.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 예. 이제 확인한다 하는 이런 문제들은 있기 때문에 네. 그 내용 확인하겠다는 그 명분이 있어서 바로 직권남용이 된다고 이제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엽적인 걸 가지고 자꾸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외손자가 외국 딸이 예. 외국 갔다는 게 그게 그렇지. 본질이고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네. 거고 생기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유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입시 부정이 그게 그렇죠. 본질이죠. 그다음에 동양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입시 부정하고 관련된 그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했던 건데 이 큰 주제는 그거 무시해버리고 네. 아주 지엽적인 거 이걸 가지고 자꾸 침서봉대해가지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그렇죠. 사실을 그 옛날에 저 제보자 보호하고 뭐 이런 사람들 하자고 했던 게 민주당 정권인데 그래요. 공익보호, 예. 공익제보부. 예. 그렇게 해놓고서 돌아서서 공익 제보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 국회에서 보호해줘야 된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네. 저는 우리 당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보내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마무리 말씀 짧게 하시죠. 예.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필사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대응이 정말로 필요한 걸 얘기하니까 작은 걸 가지고 그 격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을 의혹 제기한 사람을 죽이려고 자꾸 합니다. 저희들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정부하고는 정말 독하게 필사적으로 그래야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